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지수는 연일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엔 또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증시를 좀 훈풍이 좀 불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중소형주 순환 장세.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2013포인트 출발 2030포인트, 코스닥 외국인. 최수창 전문가 대북 경계감과 동시만기 교착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북 경계감과 동시만기 교착 상태, 최수창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대북 리스크 다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또 이것이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이 훈련이 없었던 게 아니죠. 매번 있었던 거고, 이제 90년대까지는 이게 팀 스프리트라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이 훈련에 그 기간에 있었던 군복무를 했었는데, 결국 이것은 매번 나왔던 이슈예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3차 북핵 실험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슈가 맞물리니까 좀 더 좀 시장에 있어서 경계감 또는 국내 내외적으로 대외 내외적으로도 또 이 정전 협의에 대한 무력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지전에 도발 가능성은 있으나 증시 상태에 지금 어떤 자금을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임팩트 있는 어떤 모습은 아직 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심리적인 이축으로 봐야지 어떤 증시의 자금 이출이라든가 외국 자본의 이출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또 지나가는, 거쳐가는 또 과정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가 현영철 그 참모부장이, 총참모부장이 판문점을 또 방문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경계감이 계속 있는데, 일단은 군사적으로 일단 우리가 대치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증시의 현재 포인트는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경계감이 있어도 그것이 증시에 큰 영향은 일정 충격을 크게 주기에는 좀 어렵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 또다시 저점에서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충격은 주지 않더라도 상승에는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또 있어 보여서 더군다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앞서서 또 체크 포인트로 동시만기 교착 상태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도 살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상승을 돌파하는데 좀 제한적인 심리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동시에 자본을 좀 움직임을 보면 이번 주에 동시만기 이벤트도 있죠. 금통위도 있죠. 특히나 이 동시만기 이벤트가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악영향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환율 부분, 원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증시 때 다 신고가 나오고 좋다 올라가고 우리하고 가장 좀 근접하게 좀 동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만 가권지수마저도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수급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파생 포지션. 동시만길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그 모습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보시면 동시만기 옵션 포지션입니다. 옵션 포지션이 이게 금액인데요. 누적 금액인데 직접 만기 대비해서 누적인데 270이랑 270 쪽에 보면은 거의 200억 넘게 콜 매도분이 눌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방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상승 돌파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방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품매도 쪽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262, 260, 506, 한 130억 정도가 있는데 이 품매도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로 빠지기도 어려운 이번 주 한 주가 될 것이다. 다만 저 콜매도 부분을 언제쯤 미결을 감소시키면서 열어주냐인데 만기주 안에 열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열어준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대한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한 주 하방에 대한 리스크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한적인 상승에 머물러 있더라도 언제든지 저걸 열어주기만 하면 열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주
출발을 크게 나쁘게 좀 뭐 처음에 월요일날 출발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더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주를 전략 후강의 가능성을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상당히 좀 좋은 양봉의 주간 단위의 그 모습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뭐 잔고상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지난 뭐 베이시스 강세 때 2월 들어서 들어왔던 물량이 1조 3천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매도 우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심리도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프레드는 좀 강세가 나타나고 네, 있더라고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예, 잘하면 매수 쪽으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트레이딩 전략 세 남자의 의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오늘장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박수용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은행주 트레이딩, 바이오 카메라 모듈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전문가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미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상승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수창 전문가님. 네. 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종합주가지를 보면요. 현재 이제 2000포인트, 그러니까 1990포인트가 정확한데, 그 하단 근처에 오면 오히려 반등의 매수 포인트가 좀 보인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00포인트 살짝 빠져더라도 1990포인트 초반에서는 계속 반등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중간 작년에 이제 1903 넘어설 때 매수 포인트 못 잡으신 분들은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1930포인트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2000포인트 서서히 계속 분할 매수를 급하게 돌파 상승을 안 하니까 당장에는 안 하니까 좀 2000포인트 눌리기만 하면 순간 이탈을 해주면 계속 저가 분할 매수를 보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명 지금 ING 진행을 하고 눈앞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은 내수주들이에요. 뭐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유틸리티, 통신 이런 종목인데 그들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진행형이니까 계속 트레이딩 영역, 매매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트레이딩 단기적인 영역을 계속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투자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는 현재 낙폭과되고 저가에 계속 눌려있는 경기 민감주라든가 수출주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또 코스닥주로 가신다면 코스닥이 워낙에 요즘 좋습니다. 뭐 부품주부터 다 좋은데 최근에 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헬스케어라든가 대체에너지 쪽이 계속 나왔는데 연임이 또 성공했는데 이번에 연임 이후에 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대체에너지라든가 또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갖고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경기 민감주, 헬스케어, 대체에너지주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시각이신데 종목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하이트 진로 디지털 옵틱 서울 제약을 받습니다. 박승영 전문가 기업은행 디지털 옵틱 오스테 임플란트를 제시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리홈 PSK 삼성증권을 오늘장 실전 매매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디지털 옵틱은 두 전문가가 또 선호하는 종목이네요. 자, 최수창 전문가님, 네. 뭐 증권주도 들어있고 지금 뭐 리홈은 그동안에도 많이 또 종목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쪽도 좀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 중국이 내수 촉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 음식료라든가 제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도 내수 방어 쪽이 계속 같이 동조할 거라는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은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추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매집보다는 투자관적 긴 안목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짧게 보는 게 좋은데 유난히 중국 소비 관련주 직접적인 수혜가 높은 매출의 증대가 높은 두 회사가 락앤락하고 리홈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중간 돌림 정도 받고 있거나 이제 막 바다에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락앤락하고 리움이 될 수 있겠다. 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방 기구 전기밥솥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중국 소비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은 지금 반도체 장비, 아몰레드 장비 등 이쪽 장비 업종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라. 최근에 PSK라든가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단기 상승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바닥에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 뭐 거의 기술적으로 본다면 21평선이라든가 일목균상의 기준선, 뭐 이런 기준선 이탈을 하지 않고 있고 추세적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6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추천주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오늘 추천주는 리움입니다. 네, 사실 뭐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한국 밥솥을 정말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밥솥이 원래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밥솥보다는 코끼리 밥솥이었죠. 예, 일본 회사의 코끼리 밥솥이 워낙에 인기가 있었는데 80년대에는 언제 2000년도에 들어서 대기업들이 밥솥 시장에 떠나고 손 떼고 난 다음부터는 쿠쿠, 그다음에 리움, 쿠첸 이 3사가 1강 2중 체제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쿠첸을 리움이 인수하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2강 체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밥솥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해도 연평균 한 300만 대의 수준인데 큰 그 어떤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내수 인구가 좀 유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급격하게 출산이 늘어나가지고 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밥솥이 뜨거운 이유는 계속 고부가 가치라 했죠. 좀 비싼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판매 단가, 그러니까 판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에서도.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중국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움 같은 경우가 쿠쿠하고에 더불어서 좀 양강체제에 있어서 실적 매출이 긍정적인데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쿠쿠 제품도 인기 있습니다만 이 쿠첸 제품이 좀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 실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PBR 부분이 1배도 안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있는 모습으로 리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PBR 보더라도 그렇고 PR을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로 봤을 때도 8배 정도고 지금 예상 실적으로 대비한다면 뭐 더 낮아지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가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를 본다면 시가총액 980억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980억인데 자본 총계가 한 1,400억 정도 나온다면 현재 이 회사가 그 이상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탄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저는 1,500억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시가총액이. 그럼 지금 대비해가지고 한 30~40%는 더 올라가겠죠. 현재 제가 크게 보기에는 최소한 현재가로 보면 2,800원인데 4,000원 정도는 목표가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매매 전략을 본다면, 투자 전략을 본다면 저는 한 2,500원에서 3,000원 중간대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제시한다면 2,750원 정도를 1차적인 매수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600원. 바로 직전 저점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장 전문가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리움인데요. 목표 주가 4,000원, 손절 가격 2,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